아무튼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일단은 뭐 저희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 업체 욕을 하든지 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자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잘 해왔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금 뭐 다음도 오셨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사실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신 건 아시죠? 아, 이거를 넣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가요? 이건가요? 안 넘어가나요? 아, 이거 포인트인데? 아, 예. 좀 서툴렀습니다. 예, 저부터 간단히 소개하면요. 예, 저는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팔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뭐 나이 같은 건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광고대행사에서 좀 일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광고회사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는 많이 했어요. 저 뭐 이렇게 뭐 이런 자리뿐이 아니라 뭐 더 엄청난 자리. 제가 이제 2006년도에는 청와대 가서도 한번 PT를 한 적이 있고 또 공교롭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2008년에 또 한 번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약간 나이 많고 이렇게 어깨 힘 딱 주시는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참 잘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저를 계속 막 쳐다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커리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1년 3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 스마트폰 기반의 이북, 소셜 컨텐츠, 작가 네트워킹,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이런 게 이제 저희를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대강 인터넷에서 이거 가지고 북팔하고 연계시켜서 검색해 보시면 자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현재 240만 다운로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앱 기반의 서비스니까요. 그리고 일 방문자 최대 30만 명, 전자책 콘텐츠 2만 권 정도 구축했다라는 걸 맨날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숫자로 만든 어떤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쟤네도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심어주기 위한 건데 이 자체로는 의미는 없어요. 이 숫자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닌지 해석하는 게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초창기에 이걸 할 때만 해도 다들 관심이 없었어요. 2011년에 모바일에서 컨텐츠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요. 다음도 계시고 네이버도 계시고 카카오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관심들이 하나도 없다가 희한하게 2013년 딱 들어오니까 다 하신다고 지금 뭐 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레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어딜 가면 아니 그거 왜 하냐? 네이버가 하는데 이제 접을 때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나 다음이 잘하는 회사지만 네이버나 다음이 왜 그러면 애초에 이거를 안 했겠습니까? 그곳에 분명히 빈 구멍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큰 조직에 있는 회사들이 할 수 없는 구멍이 분명히 있다. 그거는 겪어봐야지 아는 거지 겪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레진코믹스 발표 자료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레진이 딱 시작하자마자 구글에서 매출이 쫙쫙 올라가잖아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카카오 페이지는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박살나잖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왜 카카오 페이지 만들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매출을 확 안 올라가는데 레진이 하니까 왜 매출이 확 올라갔을까?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아무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컨셉부터 말씀드리고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료책인가? 저희는 처음부터 무료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책 무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책이냐? 문법적인 용어로 보면 이제 책이 맞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컨텐츠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볼만한 콘텐츠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 100만 원, 뭐 36개월 약정, 용팔이한테 속아서 샀어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걸 딱 샀습니다. 할 게 없어요. 뭘 하지? 스마트폰 갖고 뭘 하겠어요? 게임. 게임 난 별로 재미없는데 뉴스나 볼까? 뉴스 맨날 싸우는 소식만 들으면 별로 재미도 없어.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볼 게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컨텐츠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무료로 줘야 되죠. 그래서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 뭘 보려고 할 거다. 왜냐?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컨텐츠 뷰어예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왜냐? MP3는 우리가 써봤죠. 우리 뭐 닌텐도나 옛날에 무슨 소니에서 만든 게임기 같은 거 다 써봤죠. 그 게임기와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와 동영상 뷰어와 똑같은 형태예요. PNP에,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들고 다니는데 전화만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컨텐츠를 소비해야 된다고요. 근데 컨텐츠를 소비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네? 결국은 무료 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저희들은 시작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 행동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서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책 꺼내봅니다. 그냥 쑥 봐요.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꽂아놓고, 설사 마음에 들어도 돈이 없으면 안 사고 죽치고 앉아서 다 보고 가죠. 이런 행동에 우리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책을 그냥 무료로 보는 거예요. 책이 꽂혀 있으면 카페에 가서도 무료, 도서관에 가서도 무료, 서점에 가서도 무료. 근데 왜 모바일에 들어오면 돈을 내라고 하지? 여러분들은 그 궁금증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유료로 이걸 팔면은 사람들이 무료로 이걸 팔았더니 왜 안 살까? 왜 안 사지? 책이 재미없나? 아니면 우리가 타겟을 잘못 맞췄나? 마케팅을 안 했나? 뭐 좀 껴주는 게 없어서 그런가? 이런 고민들만 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 패턴은 굉장히 무료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전체 규모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거기에 기타 학습 시장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좀 더 넘어갈 수는 있지만 1조 5천억에서 한 5년째 누워 있어요, 그래프가.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는 계속 나와요. 베스트셀러는 한 해에 100권, 200권씩 나옵니다. 그렇지만 5년 동안 전체적인 시장은 거의 성장하지 않고 1% 성장, 2% 성장,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누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국내에서 책을 팔아서 이 산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시장은 끝이라는 얘기. 그러면 이 콘텐츠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럼 새로운 시장은 과연 뭐냐? 그걸 저희는 무료책이라고 본 거죠. 책을 무료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초창기에 저희가 이거 했을 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 안 계시니까 그냥 말씀드리는데 위즈덤 하우스의 대표님께서도 저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출판 기획자로서 이제까지 책 베스트셀러만 200권 이상 만든 정말 나름대로 출판 기획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더 이상 베스트셀러 만들 자신이 없다. 베스트셀러 만들어서 그거 갖고 책 장사 계속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기도 생각하기엔 돌파구는 전자책인 것 같은데 자기도 무료책에 공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무료책이 뭐냐? 근데 무료책 갖고 과연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책이라는 게 이제 좀 생뚱맞게 다시 또 이제 조금 중원부원하겠습니다. 책이라는 게요 모바일 컨텐츠로 볼 때 사실은 굉장히 매니아층한테 소구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이게 이제 방통위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조사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스마트폰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조사해 보니까 여기 게임합니다. 여기 메시지 보냅니다. 어쩌고저쩌고 다 70% 쫙 나오는데 전자책 봅니다.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그게 만화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사실은 사는 사람만 계속 사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사실 어떻게든지 더 크게 열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15% 한계에 딱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출판사들, 서점들 다 이 15% 한계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무료책에 대한 이야기들 아까 지금 막 장하게 했는데 보면
무료책 이제 와서 이제 막 무료책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막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리디북스가 뭐 얘기한 것도 그런 건데 무료책은 무료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료 구매를 위한 수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례도 이런 거죠. 30만 다운로드 있던 게 무료책 막 까니까 48만 다운로드 증가하고 뭐 사용자도 증가하더라.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보면 크게 이런 시장으로 왔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회적인 요소가 있고요. 앞서 좀 제가 얘기했죠. 이제 위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소비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기회는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컨텐츠 비즈니스 하시겠다라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회는 열렸다고 봅니다. 누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 하느냐의 상황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 있어요. 뭐 그러니까 사실 뭐 포털들도 하고 대기업들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콘텐츠 경쟁이에요. 기회가 열린 것만큼 콘텐츠가 굉장히 경쟁 요소로 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은 가장 대중화하기 어려운 소재거든요. 이 대중화하기 어려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콘텐츠 경쟁에서 이길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 자랑이니까 약간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약간 자랑인데 이거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1일 30만 명 방문하고 30만 명이고 전체 다른 거에 비해서 1일 방문자 수가 사실 전자책 앱들 중에서 굉장히 월등히 높습니다. 이거 이제 랭키닷컴에서 지난 6월 달에 6월 첫째 주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의미하는 게 과연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백만 다운로드 몇만 명 오고 몇 번 만들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게 그 전달하는 그 의미가 과연 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다음 사례에서 제가 다음 세션 할 때 좀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러 오는 이유는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걸 구분해 보면 특히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냥 누가 소개해서 알게 돼서 아니면 어디 가다가 그냥 그게 노출이 돼서 자연스럽게 유입돼서 우연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우연적인 것보다 반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그 리텐션. 저희도 리텐션이 한 50% 이상 되는데 재방문율이 리텐션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면 콘텐츠가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을 계속 방문하게 만드는. 첫째는 연재물. 한번 보여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재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자기의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하면 20대 여자면 20대 여자가 만족하려고 하는 그 가치가 있고 30대 남자면 30대 남자가 만족하려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에 맞게 컨텐츠를 잘 세팅해줘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있고요. 카테고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카테고리를 잘 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호흡이 짧아야 됩니다. 호흡이 긴 책을 모바일 컨텐츠로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컨텐츠를 하나 소비하는데 한 30분 걸린다. 다시 재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는 모바일에서의 컨텐츠는 한 편을 보는데 5분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까지 해오면서 느꼈던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영돼서 이런 게 된 거고요. 뭐 다른 앱들도 무료책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출판사에서 시리즈 10권입니다. 10권 다 주세요. 1권은 무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료책들이 뭐 몇만 권, 몇십만 권 이어집니다. 저는 그거는 무료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독자들은 너무 뻔한 수법은 금방 다 알아요. 아, 얘네들이 한 1권, 2권 무료로 주고 3권부터 돈 받겠구나 라는 건 사실 모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무료 전략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좀 더 다른 방식의 아까 얘기한 그 레진에서 얘기했던 그 서비스 부분 유료화 이런 건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좀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하는데 예를 들자면 책장은 유료로 한다. 그러니까 그 책장에다가 책을 넣어놓으면 인터넷이 안 돼도 책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근데 책은 공짜야. 근데 책장이 10권밖에 못 들어가. 대신 10,000원씩 내면은 책장에다가 책을 100권씩 넣게 해줘. 이러면 사람들이 책 한 권에 500원, 1,000원 하면 절대 안 내는 사람들도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 100권 넣어놓고 인터넷 안 될 때도 계속 볼 수 있긴 해. 통신비 싸지고 괜찮아. 10,000원 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분 유료화의 그 힌트죠. 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콘텐츠는 가치를 낮게 맞추더라도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디 우리가 김밥 천국 같은 데 가서 그냥 2,000원짜리 김밥 뭐 라면 이런 걸 먹어도 딱 나올 때 야쿠르트 하나 딱 주면 굉장히 감동받잖아요. 그러니까 야쿠르트 하나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처럼 서비스를 개선시켜놓고 그 서비스에다가 과금하는 방식들은 콘텐츠 업체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뭐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전자책 업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향하는 바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유튜브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정말 오래된 건데 옛날 조용필 무슨 돌아요 부산에 한번 듣고 싶은데 그걸 지금 가서 무슨 음원을 사기도 그렇고 음반을 사기도 그렇고 그거 어디서 듣지? 유튜브 가잖아요. 유튜브 가가지고 그냥 조용필 검색해가지고 노래 듣잖아요. 근데 왜 콘텐츠는 그런 게 없을까라는 거였어요. 동영상은 그게 다 있는데 왜 콘텐츠는 그런 게 없을까? 내가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 책 좀 보고 싶은데 사기는 좀 그렇고 누가 좀 정리해 놓은 그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으면 내가 그거 보고 뭐 누구한테 가서 좀 썰을 풀든가 아니면 뭐 그걸로 뭔가 내 궁금증을 해소하든가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전자책에도 유튜브 같은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야, 그 콘텐츠는 도대체 누가 수급할 거고 그 콘텐츠를 그러면 모으려면 비용이 들 텐데 너네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콘텐츠를 가치를 무료로 그렇게 인식시켜 놓으면 그러면 그거 갖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VC들 중에서도 약간 좀 뭐라고 그러죠? 다음에 올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컨텐츠를 우리가 이렇게 쌓아서 플랫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반대되는 산업이 열립니다. 지금 아까 뭐 앞전에 얘기했지만 2차 판권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런 산업이 다시 새롭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니면 유튜브에 왜 기획사들이 음반 나오면 왜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를 올리고 왜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송국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까? 와서 500원 내고 다시 보기 하고 뭐 1,000원 내고 보기 하고 스트리밍 보기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유튜브 조회수가 공연 매출과 비례한다는 조사도 있어요. 유튜브의 전 세계 투어 매출이 10년 새에 10배로 늘었습니다. 유튜브의 노래는 유튜브 가면 다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음반 시장에서 음원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어요. 음원 시장이 된 다음부터 뭐 예를 들면 뭐 불법 다운로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음원으로 거두는 수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의 음원 수입이 예전 90년대 음반 수입은 못 따라갑니다. 옛날에 김건모 신승훈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20세기는 뭘까요? 음반사 정성 시대였어요. 예를 들면 뭐 저기 무슨 라인 음향 뭐 김창완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뭐 신승훈, 김건모 뭐 또 많죠. 박미경 뭐 클론 이런 사람들 다 보유하고 있다가 음반 딱 내면 무조건 100만 장, 200만 장씩 다 팔렸던 그 시대의 헤게모니는 누가 쥐고 있었냐면 음반사가 쥐고 있었어요.
근데 21세기는 바뀌었죠. 음반이 없어지고 다 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원이 되니까 음반을 내봐야 뭐 빅뱅이나 동방신기가 음반을 내도 10만 장, 20만 장밖에 안 팔려요. 나머지는 어디서 수익이 나오나요? 음원 수익, 공연 수익, 광고 수익, 행사 수익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획사들은 뭐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확정된 가수와 라이센스 계약을 받아서 음반을 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육성해야 돼요. 오디션을 봐서 연습생을 뽑고 연습생을 훈련시켜가지고 아티스트로 만드는 그런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기획사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SM이고 그게 JYP고 그게 YG입니다. 그러면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도 지금 예를 들자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 쫓아다녀서 집에 가가지고 뭐 한 석 달여를 가서 빌고 뭐 아니면 술 사주고 뭐 교분 맺어가지고 컨텐츠를 받아와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쫙 뿌린다. 이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는 갔다는 겁니다. 카카오 페이지에 예를 들자면 카카오 페이지에 식객2가 연재되고 있잖아요. 식객2면은 그 허영만 화백이 어떤 분이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특 A 클래스 컨텐츠 프로바이더죠. 생산자죠. 그 식객도 모바일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뭐 하루에 2만 원 매출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카카오 페이지의 어떤 영업 전략이나 운영 전략의 문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새로운 육성하고 훈련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게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라는 게 뭐냐면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튠즈로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 음반사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갖고 있는 음원을 다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이걸 생태계를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겠다. 성공했죠. 사실은 근데 그게 생태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자면 아이튠에서 역시 성공하고 있는 음원은 뭐 누구나 다 잘하는 그런 슈퍼스타들이잖아요. 롱테일 시장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진짜 생태계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디션을 봐야 돼요. 오디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음 스텝 정말 슈퍼스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생태계예요. 근데 이거를 과연 누가 하느냐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의 헤게모니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결국은 JYP, YG, SM이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만든 거랑 똑같다는 이치입니다. 북팔의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잡았어요. 이거 아마존의 그 프로세스랑 좀 비슷하게 저희가 한번 꿰다 맞춰봤는데요. 무료책, 그러니까 편의성을 증가시켜서 고객 경험을 누리면 결국은 트래픽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늘어난다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이 트래픽이라는 게 고객 증가와 브랜드, 마케팅 파워가 돼서 결국 더 많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하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지금 콘텐츠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좀 당찬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아까 말한 육성에 대한 그다음에 그 새로운 생태계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콘텐츠 플랫폼을 구성하게 되면 광고 비즈니스와 생산자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쉐어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희를 향해서 약간 아마추어들을 데리고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일견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다시 가공해서 연재하는 것들. 그래서 연재를 통해서 팬덤이 형성되면 그걸 다시 퍼블리싱하는 방법식.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작가가 되고 싶어서 북팔의 공모전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연재를 하고 연재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그걸 퍼블리싱해서 책을 내고 책이 또 반응이 좋으면 그 다음에 그걸 2차 판권이나 다른 어떤 파생 상품으로 에이전시에 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다 한 라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